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실망 그런 얘기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 안타깝다라는 표현도 안 썼는데 상황 관리를 인내하면서 어떻게 했든지 대화로 풀 수 있도록.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의 힘으로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하나의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절대로 변할 일은 없습니다. 예, 우리도 분명히 차분하지만 엄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3년간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현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전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생각과 상황 인식일 텐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일단 문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는 인내하겠다는 말을 지금 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원로들과의 이 만찬 만남에 참석한 관계자들 말을 통해 본다면 급작스러운 어떤 이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진 않았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인내하면서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어떤 식으로든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윤도한 수석이 나와서 북측 특히 김여정 부부장을 상대로 하는 유감 표명이나 경고성 메시지 등은 당연히 나와야 될 원론적인 반응인 것이지만 정부 내부, 청와대 내부에서 그동안 지난 3년간의 대북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전면적인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대하기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신뢰할 것이냐, 그리고 이 해결책을 유화 정책, 대화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풀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통일부 장관이 바뀌고 후임자가 누가 되든 외교안보 라인이 누구로 교체되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가져왔던 대북 정책 기조를 끝까지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조 변화의 징조는 아직까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말 진정성 있는 인내력을 알아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 정부를 더 만만하게 보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결국 참아주겠지라는 오판을 북한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책 전환을 당장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의 대북 정책 많이 참고 인내하고 대화만 중시했던 것에 혹시나 잘못된 점은 없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번 돌아보겠다는 기조 변화가 가능함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 타이밍에서 나와야 북한도 좀 무례한 담화나 명백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북한을 향해서 문 대통령이 실망스럽다, 도를 넘었다는 표현으로 격한 심정을 토로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때 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망이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안타깝다라는 표현도 안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서 반대를 하니까 못하더라. 상황 관리를 인내하면서 어떻게 했든지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이도훈 의원님, 어제 정확히 이 시간에 의원님께서 참석자, 외교안보 참석자의 몇몇만 봐도 알 수 있다, 원로들. 직함생략하고 임동원, 박지원, 정세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대북 기조를 좀 유지할 거다. 근데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윤도한 수석이 메시지를 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대북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우리 대내용 메시지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청와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하니까
어느 정도 그 반박을 한 것 같고, 어제 그 오찬에서 키워드는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뭐 박지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뭐 실망, 안타깝다 이런 것이 혹시라도 북한을 자극할까봐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인내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통일부 장관 그리고 혹시라도 청와대든 안보팀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같은 기조에서 그런 인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그런 기조를 가든 또는 정책을 바꾸려고 하든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정책을 바꾼다 하더라도 미국과 협조를 통해서 그걸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내년 3월에 부산시장 또는 뭐 다른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선거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기 말에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지금이 이제 문 정권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김여정의 메시지가 왜 저렇게 강경하지? 혹시라도 기존의 정책 실패에 대한 자아 비판은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북한에서 어떤 강경파들이 너무 힘을 얻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단순한 우리 남한에 대한 도발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상황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문정부가 아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신 보도 한번 문성국 센터님 짧게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VIP 귀빈해서 조롱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은 쉽게 북한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 꼭 껴안고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온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정말 정상회담 3번이나 하고 중요한 합의들이 나오고 연락사무소 9.19 합의 정말 큰 성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한 것을 끝까지 성과로 이어가고 싶은 그 희망, 기대감 아마 버리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지금 나오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대북 전단 문제고 그걸 입법화하겠다. 지금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는데 4.27 선언을 비준을 하겠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질병을 낫게 하려면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처방을 제대로 해 나가는 진단을 건데,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관된 노력,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저급한 불량행동 엄중히 경고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긴 호흡을 가지고 강력한 국방 태세와 능란한 외교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고 끈기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망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의 힘으로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하나의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 남한의 힘으로 과연 그걸 성취할 수 있겠느냐.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은 남북관계의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설정을 위한 시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고 해서 북한의 대화가 절대로 그 넓이로 없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제도 김두관 의원이 모르겠어요.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성공단, 금강산강도 재개하자고 했는데, 오늘은 아예 연락사무소 만들어야 된다. 일각에서는 정말 황당한 주장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외교 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해버렸죠. 예. 그다음에 지금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금강산에 군 병력 주둔시키고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에서 김두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아쉬움은 좀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의 정책 기조가 맞는지 여부를 냉철하게 좀 내부적인 토론이라든지 국가 전체적인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사실은 길이 안 보이고 또 상대방이 워낙 급한 호흡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안보 공조 관계 철저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철통 같은 방어태세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북한의 젊은 지도자들이 사실은 혈기 어린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는 이 장난에 대해서 멈출 때까지 우리는 그냥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급하게 가령 우리 내부에 인사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쪽에 김두관 의원 말처럼 이 상대방의 의도에 부응해 주는 듯한 메시지를 자꾸 내는 것들이 사실은 보면 이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걸 더 좀 촉진하고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될 우려들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들인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의 이 말을 우리 외교안보 이 수장들, 지도부들도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창구는 통일부가 아니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악화될 때까지 도대체 뭐 했냐?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소품짜리 강대국을 연출했습니다. 남조선 집권자가 2기 국보경 특사 파견 노름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밀고 있는데 이제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실제로 지금 이 두 외교안보 투톱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지금 많이 눈총을 쏘아대고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간판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었습니다. 특사로 직접 가기도 했었고요. 김현철 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통일부가 이 대북관계 주무부처인 건 맞습니다만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들어와서 사실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다고 해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은 그 이전부터 이 평창 올림픽 훈풍모드부터 계속해서 대북관계를 끌어왔던 당사자들인 거거든요. 그럼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국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인 게 아니라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라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여권에서도 여러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대북 특사 파견을 이들이 스스로 지금 자신들을 추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정세 판단이 틀린 것이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특사로 다녀오고 북한 고위층과 교류하면서 정 실장이나 서 원장이 북한의 어떤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예. 이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희망 섞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의지를 지나치게 믿고 오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두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대북 정책 기조를 좀 변경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 차원에서도 김 장관의 교체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북한에게도 큰 충격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게 여권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 주장입니다. 여권 말고도 뭐 야권에서는 또 비슷한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고요. 2018년 목소리 한번 같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대구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반갑게 맞이하시며 그들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셨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 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 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작년에도 저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실제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셨었잖아요. 네. 정말 일각의 주장처럼 이제 정의용, 서훈 이 두 사람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못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북한이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모든 과정들을 실무적으로 총괄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분들은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의 집권 세력의 의지를 관철하는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실무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 뒤에 다른 책임이 또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하고 손잡을래? 미국하고 손잡을래? 미국하고 손잡으면 우리하고는 안 돼. 미국의 손을 떼.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제재도 나오고 제재에서 이탈해서 개성공단 건강해. 그럼 우리 정부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을 버리고 북한을 선택하는 그런 대북 정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그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마치 북한에게 그래 우리 미국하고 좀 이렇게 하고 당신하고 할 테니 그런 잘못된 희망을 줬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어제 국정원에 대해서 작심 비판했던 김병기 의원,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있는데 오늘은 좀 말을 아낀 것 같습니다. 취소 배경이라도 간단히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죠. 국정원에서 어떤 얘기 들으신 건지.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취소된 맥락에 대해서 진상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 없어요. 국정원이 준비가 덜 돼 있는 건가요? 뭐 그건 아닙니다. 원래 청와대 보고한 내용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못 들으신 건가요? 정의용, 서훈 두 인물에 대한 얘기가 더 부각되는 이유가 이도훈 의원님. 네.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부 매체가 현재 남북관계가 지금 실무협상으로 풀 수준이 아닌데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지금 특사라고 와서 풀어보겠다. 이렇게 현실감과 없이 제안을 한 게 이런 사단이 났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당시에 누군가 특사로 가긴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당장 내일 모레면은 뭐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말려야 되니까.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지금 다른 선택이 없어서 두 분이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좀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면은 2018년 그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두 분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곧바로 워싱턴에 가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이제 북미 회담이 추진이 됐죠. 북한이 비핵화한다. 당시에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쓴 칼럼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중매가 성공한다면 역시 그 술석잔을 먹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중매가 잘못됐다면 뺨석대를 맞을 거다. 지금 술석잔을 마시고 있나요? 뺨석대를 맞고 있나요? 예. 그건 뭐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노이 회담에서 결정적으로 중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 물러나야 됐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도 만약에 교체를 하려고 해도 문 대통령이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보실장을 바꾸면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마 서훈 원장이 될 겁니다.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럼 국정원장을 누구 임명해야 되지?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 적임자를 별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아까 그 국정원에 희망적인 보고 하지 말라던 김병기 의원이 그럼 국정원장 가게 될까요? 그러면 희망적인 보고 안 하게 될까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문성국 센터장님, 저 이 부분을 꼭 짚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한 일간지를 통해서 청와대가 폭파 징후,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폭파 징후를 알고도 대통령 호소 6.15 메시지가 통할 것이라고 오판해서 말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파 징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희망을 가졌겠지만 또 설상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종합지원센터까지 일부 폭파가 된 거거든요. 예. 이거는 북한이 이미 선언한 대로 버려진 개성공단, 지금 연락사무소만 파괴했지만 종합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개성공단 가동 안 됩니다. 결국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두 경고 정도밖에는 최대 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알았어도 글쎄 골든타임 놓쳤다. 이건 조금 좀 너무 나간 보도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폭파 징후 사전 알았냐 몰랐냐 논란까지 그리고 서훈, 정우영이 투톱의 교체설까지 짚어봤습니다.